여기 여러분 그 게시판에 그 USB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거 괜히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거.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것 같은데. 아니, 왜 그 USB 너무 흔해서 그런가, 요즘은 너무 왜 그 본인 걸 왜 안 갖고 가시는지. 그럼 내가 저거 가져가면 저게 한 달 만에 가져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전혀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하든 관심 없으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그 걸려있는 것도 보는 것 자체가 민망하니까. 가져가시고. 여러분, 212페이지 말소등기 나오죠? 그 별표 크게 해놓으세요, 그거. 말소등기 별표 크게 해두시고, 이거 중요해요. 말소등기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잘 좀 봐두셔야 돼. 212페이지입니다. 말소등기. 자, 그럼 왜냐면 경정등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말소등기나 좀 제대로 보자. 자, 말소등기 보면 경정등기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가, 자, 갑하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맺습니다. 그 전세권 계약을 맺고,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계약서에는 전세금이 얼만데? 4천인데. 어디 등기부에 이렇게 1번에서, 자, 그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그 내용에 뭐라고 이거, 일부를 잘못 기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1번에서 전세권 설정등기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전세금이 얼마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 5천을 썼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얼만데? 4천인데. 등기부에 처음부터 일부를 잘못 쓴 거예요. 왜? 자, 이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 꼭 써야 된다 그랬죠? 네, 목적인 범위가 있고 존속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인 전세금만 잘못 썼다니, 처음부터. 그럼 당연히 이때는 고치면 되겠죠?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이때는 1-1번, 1번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에 대해서 이때는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경정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경자가 앞에 있죠? 자, 변경등기 할 때는 고칠 경자가 뭐에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사이가 후발적이다는 얘기예요. 원래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나중에 나중에 뒤에 집을 져서 대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어디에 등기부 했을 때 처음부터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잘못 썼으니까 경자가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처음부터 잘못 쓴 거니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경정등기 한다. 경자가 앞에 있다. 원리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쓴 것은 경자가 고칠 경자가 앞에 와야 되고, 나중에 사유가 생겨서 고치는 건 경자가 뒤에 오니까, 그 아까는 변경이고 이건 뭐라고 이거? 경정등기다. 잘못 썼다는 게 고쳐라니까. 얼마로 고쳐야 되니까? 4천만 원을 고치면 되고. 이거 지우면 되죠? 부기등기가 주등기 따르니까, 이 전세권은 처음부터 얼마였다는 얘기니까 4천이다. 근데 만약에 원시적은 처음부터 쓰긴 썼는데 일부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전부를 잘못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은 전세권 맺어놓고 등기부에 쓴 걸 보니까 뭐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1번 저당권 설정등기라고 썼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자, 우리 작년에도 나왔지만 원인 행위가 전세권인데 등기부에 뭘 썼다면? 저당권을 썼다면 이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자체가 무효예요. 자체가 무효니까 이거 고치고 말고 없어요, 이거는.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등기 하라는 얘기, 말소등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말소등기는 요건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처럼 일부 내용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 이거?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다, 전부를. 근데 전부를 소멸하는 전부가 부족한 그 사유가 원시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무슨 계약을 맺고 저당권 계약을 맺었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 한 건 맞아요.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건 이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갑이 을한테 돈을 갚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이 실체 관계, 채권 관계가 없어졌죠? 없었으면 이 저당권이 저당권이 이제 전부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 부족급 사유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제 뭐라는 얘기니까 후발적이다. 그러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이 내용이 전부가 다 뭐하게 되면, 자, 부족하게 되면 이 전부를 뭐하라는 게 이거? 소멸시켜라. 갑이 돈 갚았으니까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2번 뭐라고 이거?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말소등기 하라, 말소등기. 그래서 항상 저당권은 항상 번호 보면 항상 뭐로 하는 거 이거? 주등기로만 해. 항상 말소등기를 뭐라고? 주등기로만 한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해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보면 말소등기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소등기라고 하는 그 등기를 보게 되면, 자, 기본 요건을 보게 되면 항상 뭐라고 이거? 전부를 전부를 뭐 하는 거다? 전부를 소멸하게 사는 등기가 말소등기입니다. 만약에 일부를 소멸하게 되면 그건 그건
변경등기라든가 무슨 등기 이거 변경하고 뭐예요? 경정등기다 이렇게 구별해달라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그 212페이지에 자 거기 쌍가루 거기 1번에 말소등기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쌍가루 2번에는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뭐가 없지만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를 다시 소멸하기 위한 말소등기는 뭐 허용되지 않아요. 그 절대 그런 등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저당권이 누가 갑이 을한테 돈을 갚고 말소시켜야 되는데 돈도 안 갚고 뭐예요? 이 갑이 공문서를 유지해서 말소시켰다니. 그럼 당연히 말소됐으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말소된 것이죠. 그럼 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또 뭐라고 이거 3번 2번 뭐예요? 2번 말소등기에 또 뭐라고 이거 말소등기를 또 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게 이거 안 된다 아니게요. 다 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이런 등기는 인정하지 않고 여기다 뭐 하라는 게 이거 억울하게 1번이 억울하게 말소됐으니까 그 1번 저당권 무슨 등기를 먼저 하고 이거 회복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하고 주등기를 하고 근데 그 등기 안에 나중에 뭐예요? 후순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대로 뭐로 제한하라는 게 이거 1번으로 똑같이 제한하라. 이게 말소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자 부적법하게 말소된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말소 등기를 또 뭐하지 못한다. 말소하지 못한다. 무슨 등기 해야 된다고? 회복 등기한다. 이렇게 한번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자 방금 읽어본 대로 1번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한 경우에 한한다. 전부가 부족한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등기사항의 일부만이 부족할 때는 뭐하고 뭐의 대상이지?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대상이지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써 있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말소등기는 요건이 중요한데 요건은 항상 뭐예요? 일부란 얘기예요? 전부란 얘기예요? 자, 전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제일 먼저 볼 사항이 객체예요. 객체.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 객체를 보는 건데 뭐하고 보면은 변경이나 말소등기나 이런 것은 객체는 필요 없고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나 전부를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뭘 보라는 게 요건을 보라는 게. 그래서 경정 변경은 일부 말소등기는 항상 뭐라고 이거 전부다. 이게 중요하겠죠? 전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말소등기 문제가 나왔는데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 그거. 절대 안 된다. 그거부터 먼저 보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말소등기 할 때 이게 말소등기 시 이렇게 말소등기 시에 누가 있다는 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다. 이해관계인이 뭐야? 이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뭘 내라고 이거 승낙서. 자 만약에 승낙서 안 주면 뭐예요? 또는 뭐라고 이거 판결서 얘기다. 승낙서 또는 판결서.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뭘 내라고 이거 판결서를 내라. 승낙서 판결서를 제출하라. 만약에 뭐예요? 내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를 각하겠다. 자 이것도 뭐라고 이거 무슨 단어가 보여요 이거 이승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아까 권리 변경할 때는 이승판이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말소등기는 이승판이 없으면 뭐예요? 등기를 받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잘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판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가 무슨 등기를 꼭 확인합니다. 말소등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예요? 권리 변경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잘 보고 뭐예요? 그 뒤에 있다 없다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변경에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 말소등기에 이승판 뭐예요? 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말소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뭐 내라고 이해관계의 승낙서 판결서 내라는 거죠. 그 내용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누가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서 자 누가 을이란 사람이 갑의 문명을 이용했고 시가 5억짜리를 뭐예요? 2억도 안 되게 샀다는 거예요. 너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 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뭐예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의사님을 도움을 받아갖고 이 등기를 말소시키려고 소송하게 되는데 발빠르게 을이 뭐부터 먼저 해놨다는 게 1번에서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 그 얘기죠. 저당권 등기를. 자 그러면 갑이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소송을 합니다. 나 억울하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억울하다. 요 이전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왜? 얘가 말소등기 원래 말소등기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을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니까 갑이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로 무슨 등기 말소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를 이행해달라고 하는 뭐 이행 판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갑이 이행 판결 그 확정된 뭐예요? 이 확정된 이행 판결 이 판결을 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시킬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 권리는 뭐예요? 말소 등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이 누구게 돼? 이거 갚게 되죠? 황당하죠, 지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뭐예요? 사랑하는 가봐. 너 뭐예요, 이거?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할 때 이 저당권이 이것만 말소하면 얘는 뭐 네 거가 되니까 뭐 해달라는 게 이것도 말소하게 이 사람이 뭘 가져오라는 게니까 승낙서를 가져오라는 게 승낙서 가져오면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으로 말소시켜주겠다는 게 그죠?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병이란 사람이 생전태에서 보지 못한 갑이 와서 뭐 달라고 승낙서 달라면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겠죠? 안 주면 뭐예요? 안 주면 다시 뭐 하라는 게 갑이 또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인지 뭐 해달라고 이거 저당권을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는 판결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갑은 소송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2번 하는 거예요. 승낙서 안 주면. 그래서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고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는 판결이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고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판결이고 그죠? 뭘 안 주니까 승낙서를 승낙서 안 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뭐 할 때 말소 등기 할 때 저당권이라는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이 뭘 받아오면 승낙서 받아오면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데 승낙서 안 주면 뭐에 의해서 판결에서 뭐라는 게 이거 말소하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뭐하고 비교해서 권리변경과 비교해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시험에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이승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 앞에가 이게 뭐냐고 보라는 게 이게 말소 등기 하는 건지 권리변경인지 하는 걸 보고 여기 뭐예요 이승판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권리변경은 없으면 뭐예요? 무슨 등기를 하는 거고 주등기 하는 거예요.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근데 말소 등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판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거 없으면 안 내도 된다. 꼭 내야 된다고. 꼭 내야 된다는 게 무슨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꼭 안 내면 등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자 2번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말소를 뭐 할 때는 신청할 때 누가 있다면 그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 3자가 있을 때는 3자의 승낙서가 뭐 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받겠다고 받지 않겠다고 안 받겠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자 213페이지 말소 등기 절차 당사자 신청에서 이 말소 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다? 공동이 원칙이다. 네, 공동이. 그 예외가 뭐라고 이거? 예외가 단독이다. 예외가 단독. 예외가 단독 신청이다.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이 원칙이다. 공동. 예외가 뭐예요? 단독이다. 그래서 단독할 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독 신청 외운 게요. 판결 갖고 말소 등기하고 가등기 말소는 좀 이따 가등기 할 때 볼 것이고 보존 등기도 단독 말소고.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사망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소재불명이라는 게 그게 다른 말로는 행방불명이에요. 그 사람이 행방불명 됐으면 자 줄만 쳐놓지 않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이거 법원에 가서 뭘 신청하라는 게 이거 공시책으로 신청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제거하는 뭘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고 이제 신청하라는 게 제공 판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형제가 만약에 뭐예요? 형제가 6명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형제 6명 중에 6명이 뭐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어디 용병으로 가고 행방불명 됐어. 그럼 그 사람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리를 제거하는 재건 판결 받아야 돼요. 이 절차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행방불명 됐으면 항상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고 공시최고에서 뭐예요? 무슨 판결을 받으라는 게 재건 판결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파주시청에서 과태료 부과라고 통지서가 오다가 그게 우편 오죠? 근데 뭐예요? 받는 사람이 없어갖고 뭐예요? 반송됐어. 그 반송돼갖고 다시 파주시로 갔어. 그 파주시는 과태료 내라고 보냈는데 우편물이 반송했다는 것은 주소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주소가 불명이라는 얘기니까. 주소가 불명이다. 불명이라 그 얘기죠? 그 주소가 불명이면 어떻게 하냐면 파주시 게시판에다가 뭐예요? 그 과태료 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 붙이는 걸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걸 공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공시 송달이라는 게 송달.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공시, 만약에 그걸 보고 싶은 분은 그 파주시청 한번 가셔갖고 게시판 한번 보세요, 거기. 다 뭐라고 써있는 게 많아요, 이거. 공시송달이라고, 과태료 부과라고 써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불명은 불명인데, 무슨 불명? 주소가 불명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행방불명됐다는 얘기예요.
그 주소 불명이면 자 뭔가를 알려야 되잖아. 지금 보내줘야 되는데 주소가 불명이죠. 그 뭐 했다고 이거 송달은 송달인데 무슨 송달이라고 이거 보여주는 송달이다. 이걸 어디에 붙여놓는다고? 시청 게시판에 붙여놓는다. 게시판에다가. 근데 뭐가 불명이면 소재가 불명, 행방불명 됐죠? 행방불명. 그럼 뭐예요? 행방됐으면 뭐 하라는 게 이거 공시최고를 신청하라. 공시송달이 아니라 공시 뭐예요? 최고. 이게 뭔데 이거? 나타나주세요. 자, 네가 뭐예요? 언제까지 안 나타나면 네 권리를 뭐하는 제거하는 뭐예요? 재권 판결을 내려주겠다. 권리를 무슨 권리를 이게 네가 갖고 있는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상속이면 상속이고 만약에 그 남편이 행방됐어요. 수절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 생각해보자. 살아야 돼요? 다시 재혼해야 돼? 새 출발해야 돼? 새 출발해야 되죠? 그 새 출발하려면 무슨 절차를 밟으라는 게? 이거 밟으라는 게 공시최고. 이해됐어 이게? 이게 가장 빨리 그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아직도 저기 다 지금 말하는 것부터 다 수절할 생각 사람 만들면 뭐했네.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구나 지금. 뭐 하라고? 공시최고 법원 가서 뭐라 남편 찾아달라고 해갖고 1년 동안 안 나타나면 뭐 하라는 게니까 남편의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받아야지. 뭐가 되지? 이혼이 되지. 남편 행방부 됐어. 가서 뭐라고? 법원 가서 야 남편 판사한테 남편 없어졌으니까 뭐 해달라고? 이혼해달라 그러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도 되니까 무슨 절차를 밟으라고? 이런 공시최고 재권 판결 이런 절차를 밟으라. 이해됐죠?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야,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단독이란 얘기야, 단독. 그 실컷 얘기해놓고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모르면 안 되고 이게 뭐라고? 단독 신청이라고 이게 단독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게 이제 그 8번인데 자,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오늘 했다가 또 분위기 봐서 오늘 했다가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했다가 오늘 분위기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5월달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또 하면 되니까 나중에 외우면 돼 이거. 자, 직권의 그 중에 직권 말소 중요하니까 직권 말소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직권의 말소가 중요하다. 말소 등기는 뭐가 무슨 말소가 중요하다? 직권 말소가 중요해.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그 시험 문제 자주 나니까 꼭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되냐면 자 직권 말소는 뭐예요? 이중장에 뇌물 받은 뭐예요? 이중장에 뭐라고 이거 관사를 뭐하고 관사를 환수하고 뭐라는 게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뇌물 받은 그 군인 이중장에 관사를 환수하고 직권 말소한다. 이가 뭐냐면 아까 소유권 연등기 말소할 때 그 저당권자 있죠? 그 이해관계 있죠? 저당권자.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뭘 가져오면 이거 승낙서 첨부하면 자 그 저당권 등기를 직권 말소하겠다. 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 중간 처분 등기는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 처분 등기 있죠? 자, 이거 좀 이따 할 것이고. 그다음 장기간 이게 장기간 뭐예요? 장기간 방치된 1980년 이전에 장기간 등기부에 방치된 권리인데 자,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경매 파산 있죠? 그런 등기. 자, 말소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직권 말소 중에서 어디 자, 215페이지에 자, 1번에 나오는 거기 쌍가로 5번 있죠? 쌍가로 5번. 이 이해관계의 승낙서 이게 바로 쌍가로 5번 얘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그건 이제 좀 이따 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가등기 본등기 쌍가로 2번 얘기고 중간처분 등기 쌍가로 2번 얘기고.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된 게 요즘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관할 위반 등기는 뭐냐면 그 쌍가로 1번 있죠? 이 관할 위반과 이 관할 위반 등기하고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이게 쌍가로 몇 번이고 1번 얘기고. 그 다음에 환매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이고 쌍가로 4번 얘기입니다. 환매 등기. 쌍가로 4번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아들 뭐예요? 아들 미국 데려가서 공부시키려고 집을 누구한테 친구한테 얼마에 팔아요 지금 5억에 뭐예요? 네가 5억에 매매로 나중에 매매로 샀다가 나중에 도로 뭐예요? 환매로 해서 다시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환매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매 등기는 이전 등기와 꼭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이 갑이 누구한테 팔고 이제 친구한테 이제 팔고 나서 다시 5년 이내 돌아서 다시 사겠다고 이렇게 자 환매 특약 계약을 맺어요. 자 2-1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 특약 등기. 그러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갑한테 뭐예요? 도로 팔아야 되는데 얘가 무슨 생각인지 뭐예요? 집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렇게 만약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자 이 병은 무슨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산 거예요 지금. 환매 특약을 보고 산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환매권자가 얘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하면 뭐예요? 계약 맺은 당사자만 효력이 있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까지 계약을 비록 맺지는 않았지만 이 갑이 누구한테? 이 병한테 자기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권리예요? 그러니까 도로 팔아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팔을 요구해갖고 다시 여기다 이제 뭐예요? 4번 이전 등기 원인을 모르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이제 자기 앞에 다시 사왔죠? 그죠? 그 환매권을 실행한다는 건 도로 사오는 거야. 그 이 등기 필요 없어졌죠? 이거 필요 없잖아. 이제 사왔으니까. 그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라는 게 이거? 이걸 직권 말사라는 게. 무슨 등기를 말사라고? 환매 등기 도로 사왔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얘기에 지금 그 환매권의 실행으로 환매권을 실행한다는 건 무슨 등기였다고? 이렇게 이전 등기 해오면 도로 사왔으니까 이 등기를 뭐라고 등기관이? 그걸 직권으로 말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쌍가루 4번에 환매에 따른 뭐예요? 권리 취득 등기를 했을 때는 요렇게 이전 등기 했을 때는 이제 도로 사왔으니까 그 환매 특약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사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숫자가 뭐겠어요? 이게 수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지만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맞으면 뭐하고 뭐 빼놓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빼놓고는 등기관이 다 뭐라는 얘기야 이거 직권 말사라. 그게 몇 번에 있어요 이거 쌍가루 3번에 있다. 그죠? 그래서 자, 다음 중 뭐예요? 직권으로 말사하는 게 아닌 것 하게 되면 여기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가등기, 본등기, 그 다음에 환매 수용 나오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딱 4가지가 들어가고 그 4가지가 아닌 게 그런 게 답이니까 그걸 봐두라는 얘기예요. 외우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앞자 따서 외우자고 이중장에 뇌물 받은 이중장 군인의 관사를 뭐하고 이거 환수하고 뭐하라고 이거 직말하라고. 그 몇 번에 써 있어요? 암기 방법? 21번에 써 있죠? 21번. 그거 보고 외우라는 거예요. 21번. 중요하다 했어요. 그다음. 자, 215페이지 말소등기는 항상 뭐예요? 그 딴간에 1번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뭐로 한다고? 항상 주등기 한다 써 있죠?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 한다고. 꼭 기억하자. 언제나 주등기 한다. 말소등기는 예외 없어요. 항상 뭐로 하는 거 이거? 주등기를 한다. 보자님. 자, 그렇게 보시고 말소등기 중요하다 했어요. 넘기세요. 회복등기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멸실등기도 뭐예요? 자, 220페이지 멸실등기도 의만. 부동산 뭐라고? 전부를 소멸하는 게 무슨 등기라고? 멸실등기라 했어요. 부동산 전부. 근데 일부가 멸실이라는 건 무조건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 등기부 뭐예요? 등기부. 자, 이렇게 등기부, 표제부, 갑구 있을 때 그 등기부에 써 있는 토지, 건물이 다 무너진 게 멸실등기. 자,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의 권리를 전부 말소하는 게 말소등기. 그 다음에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항상 일부만 지우는 거, 일부만 멸실되고, 일부만 뭐에 불일치한 건 다 뭐라고 이게? 변경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멸실등기 의를 보면, 멸실등기란 토지의 함몰, 포락 또는 건물의 소실붕괴 등에 의해서 한 개의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다 없어진 거죠? 전부가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자, 신청하는 게 그게 멸실등기예요. 근데 이러한 부동산의 멸실등기는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했죠? 전부가 멸실했다고 일부가 멸실했다고. 일부 멸실, 일부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그 살아있는 거를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그 변경 등기와 뭐 한다니까 구별된다. 여하튼 간에 뭐예요? 표제부의 전부가 없어진 게 멸실등기, 표제부의 일부는 뭐예요? 변경 등기. 갑골고 전부를 소멸하는 거 말소등기. 갑골고 일부는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 시정하는 거 뭐라고? 변경 등기. 그 구별하자는 게.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222페이지 부기등기 나오는데 부기등기는 뭐예요? 앞에서 했어요. 뭐라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조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하라고? 부기하라고 했죠? 그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우고. 그 가등기를 별표를 크게 두시고 가등기를 오늘 잘 듣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 실망하지 말고 가등기 오늘 이해 못해 상관없어요. 이거 가등기는 어려워요. 등기법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구분 건물하고 이 가등기예요. 가등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이해 안 돼도 고민할 거 없어요. 만약에 오늘 또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돼. 가다가 여기 내과 좀 한번 들려갖고 여기 어디 내과 어디 들어 여기 내과 들어서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검진 받아야 돼. 큰일 난다. 처음 들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장차 행하질 본등기. 그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을 한다는 얘기죠. 물권 변동. 그리고 장차 행하질 본등기니까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써오세요. 거기다가 뭘 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은 뭐예요? 한마디로 권리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이런 권리 물권을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물건을 뭐하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취득이나 소멸이 그게 물권면등이니까. 소멸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 그 본등기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예비등기다. 예비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임시적으로 한 거다. 자, 그 가짜가 임시 가짜예요. 무슨 등기라고?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다. 뭘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즉 뭐예요? 쭉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또 이제 볼 거니까. 뒤에서 보자. 가등기 종류는 뭐예요? 제목만 보자.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죠? 우리가 흔히 배우는 게 바로 이게 청구권 보존 가등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가등기. 그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게 뭐냐? 옛날에 뭐예요? 고리대금업자들이 자, 누가 그 뭐예요? 서민들이 돈을 빌려갖고 빌려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예요? 은행은 뭐 하는 거예요? 은행은 갑이 돈이 필요하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은행은 뭐 하냐면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더라. 이렇게 저당권을. 은행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 누구한테 이 갑한테 돈 빌려주죠? 뭐 예컨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근데 어떤 고리대업자가 이제 갑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자, 내가 너한테 뭐예요? 너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겠다. 절대로 돈을 남한테 빌려줄 때 어떠 하지 말라고 을구에 하지 말고 어떠 하라고 이거 갑구에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갖고 나는 절대 뭐예요? 을구에 저당권 등기 안 하고 갑구에 하겠다. 라고 해서 뭐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있어요 이거. 자, 매도담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예요? 양도담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뭐예요? 그 대물변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물변제?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표정을 보니까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 대물이 뭐냐면 대물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 물건으로 대신 갖겠다. 그게 뭐예요? 대물변제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얘한테 돈을 안 갚게 되면 나는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부동산 꿀꺽 하겠다. 그 얘기에 지금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유권이든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게 또 담보가등기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 갑구에 해놓고 얘가 뭘 안 갚게 되면 돈을 안 갚게 되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이전 등기 하겠다. 그런 걸 뭐 세상을 어지럽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보니까 너무 갑이 뭐예요? 이제 불쌍하죠? 국민들이 불쌍하죠?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어갖고 이제 가등기담보법이라는 가담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 그 배우죠? 민법 시간에 배우시잖아. 가등기담보 배우죠? 그런 법이 만들어져갖고 제한을 가하겠다는 게 제한을 어떻게 제한을 가하냐면 만약에 자, 이 갑이 을한테 뭐예요? 2억을 빌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4억이야. 그러면 이제 가담법을 만들어갖고 뭐하고 가져가라는 얘기니까 청산을 해라는 게 얼마 2억 더 주고 가져가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가담법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돈을 빌리는데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을구에 저당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등기가 가능하다고 갑구에도 등기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그게 담보가등기 얘기예요. 담보가등기. 근데 우리는 담보가등기는 어디서 배우니까 민법에서 배우니까 등기법에서 하는 건 못하는 얘기니까 일반적인 청구권만 공부하자. 청구권만.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가등기를 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절실해. 뭐가 절실하냐면 뭐예요? 절실하냐면 김정은도 곧 죽을 것 같고 빨리 뭐예요? 빨리 그 어떤 그 2톤 트럭 먹고 거기다 뭐 신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예요? 말뚝 갖다 놓고 어디 가서 이제 북한에 가서 압록강에다 말뚝 박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예요? 제한사항에 혹시 거기 가려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능력으로는 자격증 못 할 것 같고 누구한테 조카한테 뭐예요? 계약을 합니다. 야, 지금 뭐예요? 하늘을 읽어보니까 정원이도 꼭 죽고 이제 부동산이 튈 것 같다. 너 올해 꼭 뭐 해달라는 게 네가 아저씨는 못하니까 네가 꼭 자격증을 따갖고 야 자격증 빌려달라는 게. 그러면 내가 가진 집을 주겠다. 뭐 했어요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은 동시에 을은 뭐냐면 일단 뭐예요? 시험에만 합격하면 이 아저씨한테 뭐 해달라고? 집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죠? 요구하는 뭐가 생겨? 이제 청구권이 생긴다. 청구권. 요구하는 권리가 생긴다. 자, 청구권 생기죠? 그럼 이 청구권은 한마디로 청구권은 너무 글자가 3글자야. 이 청구권을 만약에 2글자로 이제 줄이면 청구권을 2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얘한테 청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요구하는 거잖아. 청구가 요구하는 거잖아. 요구죠? 그 요구하는 권리가 3글자니까 2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채권이라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채권이라니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하면 다 뭐라고 이게 채권이라니까. 청구권도 채권이라는 게 채권. 그죠? 그럼 이런 채권을 보호하고 싶다는 게 국가가 볼 때 왜냐? 얘가 병한테 땅 팔아버리고 집 팔아버리고 뭐라 얘기해 을한테. 야 아저씨가 너한테 미안하다 조카야. 내가 술 먹고 너한테 햇소리 했나 보다. 없었던 걸 하자. 이런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남이라면 계약을 맺고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이나 청구하지. 그 아저씨가 뭐라 얘기하면 술 먹고 실수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겠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물권 변동을 하는 등기가 아니라 임시적인 등기를 해주게 됐다는 게 등기를 등기부상에. 그래서 1번에서 누가 아저씨 갑이 자 그다음 2번 뭐라고 자 장차 뭐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오기 위한 을이라는 사람이 뭘 갖고 있으니까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임시 갖자 임시로 뭐 해주겠다 임시로 등기해주겠다. 이게 바로 가등기다는 거예요. 그 임시로 등기하는 거니까 이건 물권 변동 아무 상관없다는 게 아무 상관없으니까 현재 아저씨 갑이 누구한테 이렇게 이 병이란 사람한테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다. 임시적인 등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을이라고 하는 조카가 뭐 했으면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라고 하는 이 본등기가 바로 이제 이전 등기가 아니까 이게 물권이 바뀌는 거죠. 물권 변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가등기는 나중에 뭐 할 게 있어야 돼 이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본등기 할 게 있어야지만이 가등기 한다는 거예요. 그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한 이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다. 물권 변동 하기 위해서.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 한번 본다면 이 가등기가 뭘 보존하고 있는 거야 이거.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하고 있다. 순위. 그럼 얘는 순위가 밀리죠? 그 밀리면 소유권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지. 을도 소유권이고 얘도 두 사람이 소유권 하면 안 되지. 소유권은 둘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중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등기관이 뭐하라는 얘기고. 직권만 써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는 항상 장차 뭐하기 위해서 물권을 변동하기 위한 취득하기 위한 소멸하기 위한 물권 변동을 위한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한다. 그 얘기야 지금. 응?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가 나오면 이렇게 가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등기 단어가 되면 세 글자니까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한다? 청구권 때문에 한다. 글자 수를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가등기는 세 글자 뭐라고? 청구권.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은 이게 치읓이니까 이게 청구권은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이라 했잖아. 특정인한테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이라고? 채권적 청구권이 채권적.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상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이 왜 안 되는지 한번 잠깐 조금 이따 보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죠? 채권자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가등기는 청구권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지. 누가 물권자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건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 이미 물권 변동 생긴 거니까. 자, 이따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223페이지에 가등기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넘겨보시면 224페이지 이제 가등기 요건 나와갖고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갑구나 을구 다 가능해요. 가등기는 어디도 가능하고 어디도 가능하다. 갑구도 가능하고 어디도 가능해 이거. 을구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가등기로 보존되는 청구권. 그래서 쌍가리 1번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청구권은 상대적 효력만 있는 채권적 효력에 한한다. 상대적 효력만 있는. 그죠? 그 아저씨하고 계약을 맺으면 자 항상 상대적 아저씨하고 상대적 효력만 있죠? 얘한테만 나중에 뭐 해달라고 이전하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에 한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도 가등기로 보존할 필요가 없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 한한다 잊지 마시고. 그다음 쌍가리 2번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각종의 권리의 설정이든 변경 소멸 청구권 그 청구권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은 청구권이 글자가 세 글자죠? 그러니까 가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은 몇 개 있다는 얘기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세 가지. 자, 그 갑구나 을구의 권리에 이거 설정. 그다음에 이전,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이거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청구권 하나, 청구권 하나. 자, 두 번째 시기부 정지 조건부예요. 시기부 시기부 정지 조건부 조건부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 가등기 할 수 있도록 두게 된다. 그럼 이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그 시기부 정지조건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보자. 그러면 우리가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갑이 우리한테 뭐예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에 꼭 합격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너가 시험에 붙으면 주겠으니까 아직은 붙지 않았으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권리 취득을 일단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지시켰다. 네, 권리 취득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나중에 붙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뭐 해제 조건을 보자. 반대로 뭘 보자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걸 보자. 해제 조건부 청구권을 보자. 그럼 해제 조건부는 누가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이 뭐라고?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권리 취득을 정지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권리 취득을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어요. 그 풀어줬으니까 당연히 뭐가 됐어요? 이제 권리 취득이 된 거죠. 그래서 1번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 갑에서 조카한테 뭐 해주고 잊었는 게 해주고 그죠? 나중에 뭐라 얘기하냐면 해제 조건이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게 바로 해제 조건이에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원인 행위의 무효와 뭐예요? 취소와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그죠? 요 이전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등기를 안 하더라도 권리 변동, 물권 변동이 생긴다. 물권 변동이라는 게 뭔데? 이 물권 변동이 뭐예요? 취득도 물권 변동이요. 뭐야 또 이거 소실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자,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뭐예요? 권리 변동 소실됐다. 이 소실돼서 소유권이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갑으로 복귀됐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뭐가 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더 정확한 법적 용어로 얘기하게 되면 유인성, 대한민국 판례 유인성에서 자, 이 행위하고 뭐예요? 등기 물권 행위하고 뭐예요? 연관이 있다. 유인성에서 여기가 해제가 되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이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등기가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러면 당연히 갑이 그대로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소유권이 복귀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자가 다시 됐어요.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이전 등기가 원인 행위가 없어졌는데 등기부에 남아있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자니까 이 사람이 물권자예요, 소유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 방해를 제거하거나 방해를 예방하거나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거나 라고 하는 게 물권적 청권. 물권자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원인 없는 이전 등기가 뭐 이 부동산을 등기부를 통해서 침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갑이 이 등기를 말세달라고 요구하는 건 물권자가 요구하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등기에서 말하는 청구권은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청구권인데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자가 요구하는 이미 뭐가 됐어요? 물권 변동은 이미 일어났고 물권자가 자기 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자기 물권을 보존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장차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질상 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다시 가등기는 왜 하는 거라고? 장차 뭐 하기 위해서 물권을 변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뭐가 생겼다는 게 이거. 물권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청구권, 그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해됐죠? 그럼 만약에 또 금방 까먹으니까 그 외우라는 게 뭐라고 그냥 자 따라해서 가청체 따라서 가청체 다시 가청체 한 번 더 가청체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뭐라고? 채권이다. 이렇게 외우라니 가청체 같이 좀 외우라니. 그 청구권이 세 글자니까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종기도 안 돼요. 왜? 종기가 되면 종기. 그러니까 이게 시기부는 장차 2017년 4월 달에 마지막 잔금을 주고 물권 변동하자 하게 되면 2017년 곧 내년에 오죠. 근데 종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종기가 되면 권리가 소멸돼 버리니까 가등기가 실익이 있다 없다. 실익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시기부만 되고 정지 조건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기타 장래 박사님. 기타 뭐라고?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된 청구권이에요. 기타 장래 확정된 뭐라고? 청구권이다. 그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이 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직접 계약할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찜해 놓는 거예요. 예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약을 먼저 하고 나서 뭐예요? 나중에 그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 뭐라고 이거? 매매 예약을 먼저 했다. 매매 예약을 먼저 하면 이 완결권이라고 하는 청구권이 발생한다.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자, 계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매계약 완결권이란 뭐예요? 이런 청구권을 보존하여서 가등기할 수 있다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몇 페이지? 224페이지 그 쌍가루 위반이 중요하니까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이 청구권은 뭐예요? 장래 뭐라고 확정됐고 기타 장래 확정됐고 그 다음에 시기부 또는 뭐라고 정지정보 청구권. 그 청구권 몇 개 있어 이거? 딱 3개죠? 청구권 3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청구권이 글자가 몇 글자다? 3글자니까 그 청구권도 몇 개가 있다고? 3개가 있다. 항상 3개가 있다고. 그 3개가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권시기 따라해보세요. 권시기가 아니라 권시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어 붙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청체와 권시기는 다시 가청체와 권시기는 그 기억하자니. 자, 그게 기억났으면 이제 하나 이제 여기 3번에 가등기 허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있죠? 그 쌍가루 부분을 먼저 보자. 쌍가루 부분 맨 밑에 줄 치세요.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 있죠? 적고 외웁니다. 가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가등기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니까 가등기가 아니 된다. 왜? 이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절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절대 뭐 할 수 없다고? 가등기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잘 보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신축 건물을 줬죠? 그러면 갑이 혼자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갑한테 뭐예요? 나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 중에 얘가 신축 건물 줬는데 나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하고 있겠어요? 차 몰고 뭐예요? 전국을 두면서 그 날 새고 뭐하고 있는 거 집 짓는 거 보고 있다가 집 다 지면 뭐예요? 아침에 딱 가서 뭐라 얘기해? 내놔! 나한테 뭐 해달라고? 보존등기 해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갑이 건물 짓고 다른 사람하고 뭐 해지만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제 을이 뭐예요? 매매를 맺었으니까 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했지. 이전 등기 해달라고. 절대 보존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뭐가 안 생긴다는 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보존 등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보존 등기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자체 말을 이해 못하신 분은 그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이거 보존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사람이니까 절대 보존 등기 자체는 뭐가 없다고? 청구권 자체가 없다. 그죠? 그래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이거 앞자 소보 이렇게 해갖고 자 이거라도 반드시 암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로 싫어한다. 다시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로 싫어한다. 소보. 그래서 이거 여러분 그 빵집 지나가다가 그 소보로 빵을 보게 되면 그 사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계속 또 몇 개월 동안 공부하느라고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빵 먹지 마시고 이제 보통 일본 제가 한 강의 한 20년 넘게 하면서 딱 평균적으로 볼 때 한 1년 동안 공부하면 많이 치시는 분은 거의 8kg 이상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지가 맞는 게 없으니까 몸빼 바지 입고 오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빵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빵이 보이면 뭐 외우자고? 가청체와 건식이는 뭐 싫어한다고? 소보로 싫어한다 이렇게 그 외우기는 하자니까 가청체와 건식이는 뭐 싫어한다고? 소보로 싫어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외우기 위해서 뭐예요? 혹시 밥 먹고 오려면 항상 어느 집을 빵집을 항상 지나가면서 보고 그거 외우고 다시 오세요. 가청체와 건식이는 뭐 싫어한다고? 소보로 싫어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안 된다? 가등기가 안 된다. 그거 외우자니까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자 224페이지 자 거기 쌍가루 일본에 가등기 이전 가등기 나오죠? 자 중요하다니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예요. 가등기 권리도 하나의 권리니까 가등기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가등기 권리 보세요. 가등기 권리 자 보세요. 자 등기 보세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아까 청구권이 뭐라 했어요? 채권이라 했잖아. 채권 하나의 권리가 있잖아. 채권 권리. 이것도 하나의 권리라는 게. 권리니까 남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이전할 수 있다는 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이 지금 등기 목적이 보존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구의 최초라는 게 뭐라고? 설정이고 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말소가 있다 그랬죠? 등기 목적 5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 이전 등기라고 하는 단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말소 등기 있죠? 이전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데 주등기를 하는 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만 이전 등기 할 때 주등기를 하지. 나머지는 다 뭐라 한다 했어요. 이거. 다 부기등기라 했죠? 하여튼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다 이전할 때 뭐라 한다고. 이전 등기 중에 뭐만 주등기를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다른 권리는 다 뭐예요?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임차권이든 이런 가등기 권리든 다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 하라는 게 부기등기 하라는 게 뭐만 주등기라고 소유권만 주등기라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 하나의 청구권 이 가등기 권리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2번이면 이 아래 뭐라고 이거 2-1번에서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이 청구권에 또 형식을 청구권 형식 가등기 형식을 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이거 청구권에 무슨 등기라고 가등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가등기의 가등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읽고 없고 항상 이 가등기를 이전할 때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전 못하게. 그 이전 못하게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가등기 권리, 가등기 뭐예요? 권리, 자 권리, 이전 금지, 처분 금지, 이전 금지 뭐예요? 이전 금지 모두 가능하고 가압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가처분이라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이것도 부기등기 한다는 점. 그러니까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여기다 뭐예요? 부기등기로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걸 만약에 3번이라고 주등기라면 이건 갑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항상 주등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이고 항상 뭐라 하는 건 부기등기 하는 건 뭐에 대한 거?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가등기 권리된 가압류 가처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뭐하지 못하도록 이전을 금지하는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이거 부기등기 가능하다. 근데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여러분 꼬시려고 무슨 말을 만들어내냐면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뭐 금지? 가등기에 의한 뭐예요? 본등기 금지. 이렇게 본등기 금지 뭐예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점. 이거는 뭐예요? 전에 그 자체 등기 자체가 안 되는 등기다. 왜? 잘 보세요. 본등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죠. 물건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물건을 취득하는 거하고 여기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처분하지 못하게 남한테 뭐하지 못하게 이전하지 못하게 처분 남한테 저당권을 설정 남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라고 가처분이지 뭐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취득하게 못하게 하는 게 가처분이 아니라는 게 성질이 안 맞는다는 게.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꼬시려고 요걸 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가등기에 의한 뭘 못하게 한다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등기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등기다. 왜 안 되냐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처분이지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본등기 한다는 건 뭐 하는 거 이거 취득하는 거니까 맞지 않는다는 게요. 이건 이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점. 그럼 이게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뭐예요? 가등기만 써 있고 다 가등기만 눈에 띄어 지금 그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 2AM인가 이런 그룹이 있어요. 2AM이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가수애가 있어. 조건이. 요즘 신곡을 냈답니다. 근데 얘 별명이 뭐냐면 얘 별명이 뭐예요? 조건이. 깝건이. 그러니까 깝건이니까 뭐 여기 깝건이가 가건이야. 이 가건이가 자, 신곡을 발표해갖고 발표하니까 기자들이 또 뭐예요? 새로운 또 뉴스감이 있으니까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건이가 도망다니면서 어디 있냐면, 가건이는 어디에 숨어 있어, 이거? 가초에 있지. 어디 없다고? 가번초에 없다. 이렇게. 가번초에 없다. 모초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보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외우자. 뭘 외우자고? 따라해보세요. 가건이는 가초에 있지. 가번초에 없다. 외우자. 다시. 가건이는 가압초에 있지. 가번초에 없다. 이게 외우자는 이게. 외우긴 외웠어. 가번초 없다고. 뭔지 몰라요. 맨 처음에. 모르다가 기억하라는. 가번초가 뭐라고? 가등기에 뭘 하지 못하도록 본등기 못하도록 하는 뭐예요?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없다. 가번초 없다. 이렇게 보자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 그 내용을 한번 보자니까. 자 거기 이제 뭘 보냐면 여러분 뭘 먼저 했냐면 225페이지에 그 중간에 가등기 허용 여부 그래서 허용되는 경우에 거기 이제 맨 아래줄 점 있죠?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뭐예요? 가압류 이전 금지 가처분 나오죠? 가건이 가압초 가등기 권리. 자 이게 뭐예요? 이건 가능하다니까. 근데 오른쪽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자 맨 아래 표제부는 가등기가 안 돼. 왜? 권리만 되는 거니까. 갑 굴고.
그 위에 그럴 수 있죠. 가등기한 뭘 못하도록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거 안 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가등기 절차는 뭐예요? 두 사람의 아저씨하고 조카가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이 원칙이다.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공동이. 근데 뭐가 하나다 이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데 아저씨의 뭘 받아서 이거 가등기 의무자 이게 가등기 뭐예요? 의무자의 뭘 받아서 의무자의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해서 뭐 할 수 있고 단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독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 가등기를 안 해주면 가등기 제도를 만드는 국가가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원에 뭐가 있어 이거?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명령 제도를 만들었어 이거. 명령 제도를 만들었고 이 명령 정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단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등기를 만들어 놓고 뭐 가등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의무자가 안 해주면 이 법원 가서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지라는 이 서류를 하나 받아갖고 그 서류를 첨부해서 단독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시험에 헷갈려요.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명령 촉탁에 해서 자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 신청 단독이다니.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단어 때문에 자꾸만 속아요 지금. 가처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속아서 꼭 촉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 주의해 주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가가처 명단. 항상 가가처 명단 그랬고 뭐예요? 자, 이 가처분 앞에 뭐가 들어가면 가등기란 말이 나오면 가가처, 가등기, 가처 이거 뭐라고? 단독이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가가처 명단. 줄쳐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그 단독 신청 보게 되면 자, 거기 225페이지 맨 밑에 단독 신청 나오죠? 뭐 판결 받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넘겨보시면 거기 이번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아저씨 의무자에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출처에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수재지를 관할하는 뭐예요? 지방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죠? 그래서 가처분 앞에 가등기가 붙으면 이건 뭐라고 이거? 단독이다라고 보자니까 단독. 자 헷갈린다. 이거 꼭 촉탁이라고 오해하니까 헷갈린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자 그 226페이지 뭐예요? 가등기 실행 나오죠? 가등기 실행 나오는데 가등기 실행은 뭐예요? 당연히 가등기는 어디도 가능해 이거. 갑 끌고 다 가능한데 거기 쌍가리 본 보자니까. 자 거기 줄쳐 보시면 가등기 형식은 가등기에서 실행되는 본등기 형식에서 결정되는데 즉 본등기가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처음부터 뭘 하고 주등기를 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라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를 하라 그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인가 보자 이런 얘기죠.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가등기를 안 했다면 1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을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서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중에 본등기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죠? 그럼 나중에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나중에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를 하면 이 이전 등기가 어차피 무슨 등기니까? 주등기니까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를 하라는 얘기.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등기는 등기부에 쓸 때 나중에 본등기가 어차피 뭐라면 주등기라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쓰라는 게 이거 주등기 쓰라는 게.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을구에 자 이렇게 을구에 자 만약에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을이라고. 근데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이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 자체를 병한테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전하고 싶어. 근데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꼼꼼한 사람이야. 자 아무리 친구가 뭐예요? 자 돈이 필요하니까 저당권 네가 이전받아라 라고 아무리 친구지간이면 그 부동산 한번 가봤어요. 목적물에. 목적물 가니까 구석에 뭐냐면 막 그 기름 찌꺼기에다가 뭐예요? 오물에다가 거기다 뭐예요? 석유 그 원유 담아놓은 드럼통 같은 거 있죠? 통. 그런 게 막 널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생각? 내가 저당권을 이전받으면 내가 저당권자가 되죠. 근데 이 소유권자 갑이 돈 안 갚으면 나는 뭘 신청해야 돼? 경매 신청하죠. 근데 경매 신청하면 경락받는 사람이 이 목적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오물이 있는데 받겠어?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이 생각이 뭐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내가 나중에 경매 신청하면 경락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뭐 하라는 게 이걸 치워주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이걸 치워주면 가져가겠다.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뭐예요? 치워지면 주겠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 이제 정지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놈이 그래, 너, 자, 일단 그래서 치울 때까지 내가 뭐예요? 나를 믿고 뭐 해주겠다. 내가 이제 부기등기, 가등기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다 1-1로. 자, 1번. 저당권 뭐라고? 이전 등기 나중에 해올. 뭘? 청구권 있죠? 이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병이 이렇게 해준다.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리 오물 채워주면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니까 병이 나중에 뭐 하면 돼, 이거? 저당권 연등기는 본등기 하면 되죠? 그럼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이전 등기 자체가 왜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처음부터 뭘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를 하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등기는 그 본등기 대상에 따라서 본등기가 이전 등기라면 당연히 주등기를 하는 거니까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고. 이렇게 본등기가 뭐라면 저당권 이전 등기 같은 이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처음부터 뭘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하라. 이해됐죠? 그래서 가등기는 모두 가능하고 주등기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는 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이해되자. 여기까지. 물론 효력 있죠? 자, 효력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221페이지 절대 가등기는 자, 뭐 하는 거 이거? 절대 효력이 없어요. 대항력 그런 게 없고. 다만 순위를 뭐예요? 순위 보존하기 있는 거지. 절대 자, 물권 변동이 뭐예요? 물권 변동이 소급한다 그랬어요?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가등기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만 순위만 소급한다 그래서 이 1번의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자, 가등기를 하였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나 제3자한테 대항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아무 효력이 없다니까. 다만 뭐예요? 나만 나중에 뭘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넘겨보세요. 228페이지. 자, 여기 3번에 본등기 실행의 효력 나오죠? 그래서 그 쌍가리 2번이 중요하다. 거기 줄 쳐놓고 보자는 게.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줄. 즉, 본등기 순위는 뭐에 따른다? 가등기시로 소급되는데 이를 뭐예요? 가등기 순위 보존 효력이란다. 주의할 것은 뭐예요? 뭘 소급하지 않는다고? 물권 변동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만 순수하게 소급한다고? 순위만 소급한다. 그 민법 시간에 그거 배우시죠? 그 이해 들으셨죠? 뭐만 소급한다고? 순위만 소급하지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해 두잖아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